장관님, 국정감사 때 우아한 자태와 품위 있는 목소리로 시종일관 한 말씀, 답변을 이렇게 하셨죠.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1000번, 10,000번 물어보셔도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입장 동일하신 거죠? 오늘도 계속, 예? 그 입장 계속 오늘도 견지하고 계신 거죠? 예, 의원님 아무리 여쭤보셔도 예. 모르는 사람이 예, 아는 1000번, 사람이 10,000번 될 수는 물어봐도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예. 예, 블랙리스트를 받아서 적용했다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다수인데 만들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그러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을 포함해서 모두 다 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아까도 답변했듯이 그 문제는 지금 특검에서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밝혀질 조사하고 거죠.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 진실이 조장관님의- 밝혀질 것으로 저도 조 장관님의 예상하고 누명도 있습니다. 거기서 벗겨질 거고요. 예,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그래서 블랙리스트의 뜻을 모르시는가? 그러니까 혹시 지시하신 게 검은 명단이나 혹은 글쎄요, 불순분자들의 명단 이런 거를 지시하시지는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준식 장관님, 예. 그 국정교과서하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매도당에 안타깝다고 하셨다는데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그런 심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도 같은 심정이시고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월요일 밤까지도 1년 유예라면서 사실상 폐기 방침을 언론에 흘리셨는데요. 기자회견 당일 갑자기 그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그 꼼수인지 묘수인지 모를 그런 안을 내셨습니다. 근데 연구학교 지정 언제부터 검토하셨습니까? 뭐 아까 언론에 흘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흘린 적은 저희가 없는데 어쨌든 언론들이 많이 뭐 예측 보도를 어떤 했습니다.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순차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 예, 이것도 여러 개 안을 놓고 같이 검토를 네, 해왔습니다. 검토하셨던 안 중에 하나입니까? 예. 근데요, 이 연구학교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뭐 자기주도적 학습, 혹은 뭐 과정중심 평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학교가 시범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적용을 하는 거, 이게 연구학교죠. 근데 정부가 만든 교과서를 그냥 채택해서 쓰기만 한다고 해서 연구학교가 된다. 이거 연구학교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도서가 개발이 됐을 때 예.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에 쭉 그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그 연구학교에서 이 교육과정 그 현장 연구학교는 적응성 있죠. 검토에 대해서 예. 완성도를 높여온 쭉 진행해 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니 연구학교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어요. 새 교육과정을 이제 학교 나름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뭐 편집표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니까요. 근데 그냥 위에서 만든 교과서 그대로 받아서 그냥 채택해서 쓰기만 했다고 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했던 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학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들이 지금 연구학교에서 그거는 연구학교라고 지금 안 그 하지 않나요? 국정교과서도- 그러니까 국정교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이제 시범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예. 근데 그것도 연구학교고 1,000만 원씩 줍니까? 보통 이제 국정교과서 시범 적용 학교들에 다 연구학교라는 타이틀을 주고 통상, 그 학교 교장한테 1,000만 원 가산점 정도 주고 그 1,000만 원 주고 그럽니까?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1,000만 네, 그건 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000만 그러니까 원까지, 초등학교 예, 지정이 국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수학 이런 거 다 국정교과서 개발이 됐는데요. 그거 현장 적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이런 데가 그걸 교과서를 시범 적용한다고 해서 교장, 그다음에 담당 교사가 가산점 받고 또 승진 혜택 누리고 연구비 지원 1,000만 원씩 받는지 그거는 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학교 신청. 이거 학교 구성원들 의견 수렴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 거치지 않고 그냥 교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규정에는 학교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연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이거 꽤 큰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울산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뭐 교육감 눈치를 봐서라도 할 거고 또 교육감이 또 신청을 종용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연구학교 또 그렇지 않은 올바른 학교 이렇게 갈라치기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 따르면은요, 이제 당장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데요. 그렇게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함께 쓰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가 지금 같이 쓰이는 거죠. 근데 교육과정이 다르면 아시다시피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제 공통 범위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은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수능에서 서로 다른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적용한 적은 없지만 2009년 개정 교육 과정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다른 교과목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예. 살펴보면 두 개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그 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르지만 교과서의 내용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마지막으로 또 차이가 한 없다는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2018년에 이제 국검정이 혼용되기 위해서는요. 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이제 국정은 나온 거고요. 예. 검정교과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예, 이제 2달인데 한 40일 정도로 단축해서 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예. 그러면 아마도 이제 3월쯤 돼서 검정교과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빠르면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거 최종본 받아서 검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전에도 13개월 총 13개월 안에 개발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정 교과서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촉박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은 항상 그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는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고요. 예. 손혜원입니다. 조윤선 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혹시 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저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상 씨라고 아십니까? 예, 윤희상 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영에서는 2009년에, 그러니까 2006년에 윤희상 기념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1억의 국비, 도비 시비로 이 윤희상 기념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6년에 시작했던 이 기념관이 2010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희상 기념공원 그리고 윤희상 기념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에 개관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도천 테마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합니다. 윤희상 이름이 사라진 거죠. 공원도 사라지고 기념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통영음악제는 윤희상 음악제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대 음악제에 들어가는 음악제가 바로 윤희상 음악제였습니다. 윤희상 음악제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입상을 하면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큰 음악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영국제음악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진 시장 같은 지금 추영호 소반장의 집을 밀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장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분은 외국을 다닐 때는 항상 윤희상을 팔고 다니고 안에서는 윤희상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윤희상 선생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그 달콤한 것은
다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윤희상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윤희상 기념공원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윤희상 음악당이 다시 2013년 이 개관을 목표로 그 520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또한 윤희상 국제음악당이 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통영국제음악당으로. 통영에 가시면 윤희상 음악당과 윤희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기념관과. 근데 윤희상 기념관은 이분이 사셨던 생가 바로 옆에 세워진 것입니다. 도천동입니다. 거기가. 윤희상 선생의 아버지는 소반장이었습니다. 그 친척한테 그 소반의 기술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윤희상 선생이 살던 그 작은 공방 가옥에 윤희상 선생은 소반장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옆에 그 친척인 추영호 선생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옆에 윤희상 기념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윤희상 기념공원이 세워진 것이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윤희상이라는 이름을 빼고 도천 테마파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국에서 오던 윤희상 음악제에 오던 모든 음악인들은 왜 윤희상 선생을 이름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윤희상을 빼고 음악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모두들 얘기하지만 이 정부는 두 번에 걸친 이 정부는 귀등으로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진 시장은 이미 길을 낸다는 핑계로 윤희상 기념관이 생긴 그 원인이 됐던 그 윤희상 선생의 생가 바로 옆에 윤희상 기념관이 생겼는데 그 윤희상 선생의 생가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반장 추용호 선생이 3대를 살아왔던 그 마지막 남은 집 이분이 목숨을 걸고 지금 220일째 노숙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 집마저도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희상 재단에서는 그 옆으로 길을 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버리는 거죠. 윤희상 선생은 20세기에 살아있는 단 4명의 음악인이고요. 그리고 20세기에 그 뉴욕에서 예술원에서 지정을 한 전 세계 베토벤, 모차르트를 포함해서 44분의 이 시대를 인류를 빛낸 음악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생존 시에 스트라빈스키 등 4명에 포함됐던 사람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통영의 모든 곳에서 이 윤희상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재단 이름도 바뀌고요. 기념관 이름도 바뀌고 공원 이름도 바뀌고 음악당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9년부터 자행이 되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윤희상이란 이름 세자를 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청장님, 나선호 청장님, 네. 지금 이 도천동에 있는 그 윤희상 선생의 아버님이 살았던 윤희상 선생 생가가 무너진 그 옆집에 있는 마지막으로 지금 김동진 시장이 밀어버리려고 하는 추영호 소반장의 공방 가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제안을 해서 국가가 지금 통영시 소유입니다. 그 소반의 그 공방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이미 올렸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좀 그리고 서둘러 그에 따라 주시고요. 예, 하겠다 하니까 이제 통영시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빨리 이거 지금 법은 청장님이 법대로 꼭 하지만 챙겨주시고요. 빨리 신청해달라 해서 꼭 부탁합니다. 제가 검토 5번째 중이십니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길에서 이분이 계속 노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네.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께서